이번 세션에서는 암사의 디벨롭먼트 툴인 DS5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S5 제품을 잠깐 살펴보면 칩 설계에서부터 애플리케이션 디버그에 이르기까지 전체 시스템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개발 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DS5는 암사의 전문적인 기술 지원과 메인테넌스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DS5 프로페셔널 버전에 포함되어 있는 ARM 컴파일러 같은 경우 코드 사이즈나 퍼포먼스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DS5의 디버그는 좀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DS5 디버그와 연결되는 하드웨어 디버그 장비로는 D스트림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D스트림에는 4GB의 트레이스 버프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DS5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뮬레이션 모델 같은 경우 유저가 리얼 타겟이 없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모델과 함께 이그샘플 코드 어플리케이션들이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DS5 안에 포함되어 있는 퍼포먼스 애널라이저 같은 경우 리눅스와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레벨 혹은 프로세서 레벨의 분석을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DS5 제품을 잠깐 살펴보면 위에 IDE나 디버거, 스트림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클립스 프레임워크에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파일러가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데 GCC ARM 컴파일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에 ARM에서 만든 ARM CC 컴파일러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 디바이스 컨피규레이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타겟 설정을 할 수 있으므로 유저는 몇 번의 마우스 클릭만으로 디버거 컨피규레이션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유저가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RM 컴파일러는 ARM 아키텍처의 레퍼런스 컴파일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ARM 프로세서 개발과 함께 ARM 컴파일러가 같이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ARM 컴파일러를 이용하게 되면 ARM사에 맞는 새로운 프로세스나 DSP 그리고 새로운 아키텍처를 가장 먼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RM 컴파일러는 ARM2에 있는 파이프라인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고 계신 툴이 라이프 사이클이 긴 경우에는 암사와 롱텀 스포트 메인테넌스 계약을 따로 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ARM 컴파일러는 GCC 컴파일러와 컴패티블하게 동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GCC의 폴백 옵션을 이용하게 되면 같이 대부분의 리눅스 오픈 소스 패키지를 함께 빌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DS5는 이클립스 프레임워크 상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DS5에 포함되어 있는 GNU 컴파일러 같은 경우 ARM 리눅스용으로 컴파일되고 빌드된 패키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GCC 4.51 버전이 51 버전 기준으로 만들어진 GCC 컴파일러가 DS5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웹 포럼을 통해서 서포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클립스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제공해주는 표준 프레임워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스트와 타겟 플랫폼 그리고 많은 랭귀지들을 이제 지원하고 또 이클립스 프레임워크에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60여 개 회사와 1100여 개의 플러그인들이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DS5 같은 경우에도
이클립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싱글 프레임워크에 안드로이드 개발 킷이라든지 RTOS 디버거 킷, 프로파일러, 다른 기타 프로세스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툴들을 인티그레이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IDE 환경도 이클립스 기반 위에서 동작을 하고 있고요. IDE 환경에서 제공해주는 윈도우 매니저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각종 뷰들, 그러니까 옵이나 페인트, 창들을 유저가 원하는 대로 레이아웃을 하시고 그리고 듀얼 스크린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IDE에서 제공되어지는 C, C++ 어셈블리 에디터는 신텍스 컬러링이라든지 컨텐트 어시스트 그리고 파일이나 도큐멘트에서 서치를 할 수 있는 서치 기능이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는 그래픽 프로젝트 브라우저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메이크 파일이나 프로젝트 설정 그리고 오브젝트 파일, 실행 파일에 대한 스태틱 분석이 가능합니다. DS5의 스트림라인은 리눅스와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는 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레벨에서 어셈블리 레벨까지 프로파일링 리포트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CPU 퍼포먼스 카운트와 소프트웨어 이벤트에 대한 지원을 제공을 합니다. 스트림라인과 호스트 시스템, 타겟 시스템 간의 연결은 TCP 커넥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때 이더넷이나 USB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스트림라인을 가지고 싱글 코어나 멀티 코어에서 러닝되는 소프트웨어를 분석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소프트웨어의 바틀렉이라든지 코드가 좀 비효율적으로 동작하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쉽게 식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ARM SoC 칩 같은 경우 ARM 코어 CPU와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가능해 주게 하는 그런 시스템 와이드의 비저빌리티를 스트림라인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림라인에는 CPU 그리고 ARM사의 말리 GPU 같은 코어들이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고요. 현재 소프트웨어 액티비티나 이벤트에 대한 싱크로니제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측 그림이 스트림라인을 통한 프로파일러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작은 그림이 최근에 리리스된 에너지 프로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프로브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의 파워 소비, 즉 에너지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DS5로 프로파일링 리포트 DS5는 다양한 프로파일링 리포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콜스택 윈도우와 코드 윈도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현재 이 콜패스라든지 소스 코드, 기타 어셈블리 뷰 등 다양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좌측에 있는 콜패스에서 특정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코드 뷰에서 이와 싱크되어 있는 소스를 직접 확인하시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DS5에는 리얼타임 시스템 모델, 즉 시뮬레이트된 타겟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트된 프로세스는 일반 PC에서 약 250MHz 이상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눅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LCD, 키보드, 마우스, 이더넷, 기타 컴포넌트들이 모델링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시뮬레이터와 함께 리눅스 디스트리뷰션이나 이그젠플 코드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DS5 프로페셔널 버전 같은 경우에는 코텍스 A9 그리고 코텍스 A15 같은 코어가 시뮬레이트 되어서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가장 큰 이점이 실제 리얼 타겟이 필요 없다는 점이고 비용 없이 소프트웨어 코드 개발을 시작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DS5 디버그는 ARM 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디버그와 트레이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RM에서 리리즈되는 가장 최신의 ARM 프로세스 코어와 코어 사이트 IP 같은 것들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고 가장 먼저 디버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AMP 시스템, SMP 시스템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력하고 사용하기 쉬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타겟 연결은 물론 GUI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스크립트를 통해서도 타겟 커넥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리눅스 시스템 같은 경우 멀티스레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이 지원이 되고 있으며 커넬 스레드나 프로세스들에 대한 리스트를 저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로더블 모듈이나 쉐어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펜딩 브레이크포인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DS5와 리눅스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해주고 있는데 DS5 에클립스에 인티그레이트된 DS5 디버그를 이용하시게 되면 타겟 시스템의 안드로이드 혹은 리눅스 커널을 JPEG을 통한 스탑모드 디버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타겟 위에 동작하는 GDB 서버를 매개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디버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때 ARM 스트림라인을 이용할 경우에는 타겟 시스템 위에 게이트 데몬이 러닝을 하게 되면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추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DS5 디버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트레이스 기능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트레이스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버그에 대해서 타이밍 관련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버그를 non-intrusiv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셈블리 인스트럭션과 소스 코드를 매칭을 시킬 수가 있고요. 좌측에 보이는 그림처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트림이라는 디버그 하드웨어를 이용을 하게 되면 EPM이나 혹은 PTM을 통한 트레이스 데이터를 캡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스트림 내에 포함되어 있는 4GB의 트레이스 버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DS5 디버그에 있는 트레이스 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DS5에서 타겟 커넥션은 디스트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I10 시뮬레이트 타겟이라든지 에뮬레이트 된 타겟 같은 경우에는 V스트림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연결이 가능합니다. 디스트림 같은 경우 고속의 메모리 다운로드 스피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4GB 버프를 통해서 대용량의 트랜스 데이터를 수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피치를 보면 JPEG 스피드는 약 60MHz 정도가 되고 다운로드 스피드는
2.5메가 bps 정도의 속도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DS5의 디바이스 컴퓨테이션 데이터베이스에는 약 80여 개 이상의 디바이스를 디버깅 할 수 있도록 미리 설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포함이 됩니다. 만약 이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가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없는 경우에는 DS5에서 제공해주는 CDI 임포트 같은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본인의 디바이스를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디바이스를 리스트에서 선택만 해주시게 되면 디버그 컴퓨테이션에 대한 설정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대한 소프트웨어 하이어라키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크게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자바 레이어와 네이티브 레이어로 소프트웨어 레이어를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DS5를 통해서 어떻게 디버깅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입니다. 현재 자바 레이어에 있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나 자바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구분해서 제공해주는 안드로이드 툴셋을 이용해서 디버깅 혹은 개발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네이티브 레이어에 한단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나 혹은 리눅스 커넥터는 DS5에서 제공해주는 디버거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디버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타겟에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 DS5 이클립스에 내장되어 있는 DS5 디버거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커널을 디버깅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DS5 디버거와 안드로이드 커널은 JTAG 하드웨어 디버거 장비를 이용해서 연결이 되고요. 암사의 디스트림 같은 장비가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나 다이렉트 버추얼 머신의 인터프레트 같은 경우에는 타겟 위에서 러닝되는 GDB 서버를 통해서 DS5 디버거랑 연결해서 디버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외에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상위단에 있는 자바 다이렉트 버추얼 머신이라든지 자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디버거 툴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안드로이드 디버거 툴은 DS5 이클립스에 플러그인돼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ADB 툴을 브릿지로 하여 자바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리눅스 커널 단까지 전체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DS5 안에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DS5의 장점은 아주 성능이 뛰어난 ARM 컴파일러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사용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ARM사에서 테크니컬 스포트라든지 툴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DS5에서 제공해주는 강력한 디버거라든지 프로파일링 툴을 이용하게 되면 사용자는 쉽게 자신의 프로젝트를 개발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최근에 릴리즈되고 있는 DS5의 좀 개선된 사항이라든지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S5 디버거 버전 5.8 경우에
지금 현재는 5.10까지 나와 있습니다. 5.8의 경우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디버그에 대한 성능이 개선이 되었고요. 코텍스 A7, A5 인스트럭션 트레이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플라이픽스는 코텍스 M0 코어를 이야기했는데 M0 코어에 대한 디버그라든지 인스트럭션 트레이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뷰에 트레이스 필터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트레이스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기능도 같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패스트 모델에 대한 디버깅 기능이 지원이 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클립스 플러그인에 대한 디버그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 대한 지원으로 DS5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자동 다운로드라든지 그리고 GDB 서버를 자동으로 실행하고 타겟과 연결을 하실 수가 연결을 하는 기능 그리고 ADB를 DS5 안에 인티그레이션 했다라는 부분과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 대한 지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트레이스 필터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스가 이네이블 되어 있는 인스트럭션 메모리의 특정 영역을 제한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스 포인트는 트레이스를 시작하거나 중지하거나 그리고 트레이스 데이터를 수집하는 위치를 코어 내에서 지정해 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 트레이스 포인트에 대한 내용인데 트레이스 포인트는 디스어셈블리 윈도우나 소스 코드에서 트레이스 포인트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좌측 그림처럼 트레이스 뷰에서 현재 설정되어 있는 트리거 포인터 혹은 트레이스 포인트에 대한 위치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스 뷰의 속성 창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트레이스 동작을 어떻게 실행을 할지를 유저가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스템 셧다운에 대한 지원입니다.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해서는 스트림9을 이용한 프로파일링을 위해서는 게이트라는 데몬이 당일 위에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게이트가 뉴스 콜백을 이용하여 시스템이 언제 셧다운이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시스템 셧다운이 일어나게 되면 스테이터스에 대한 정보는 여기 디스크에 저장이 되고 스테이터스가 저장된 이후에 프로세스는 지금처럼 아이들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스트림 프로파일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핀 버튼을 이용하게 되면 이게 타임라인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특정 타임라인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핀 버튼을 이용하게 되면 마크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 밸류 값을 저장을 하게 되고 이 저장된 값은 언제라도 찾아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슬라이드는 프로파일링 리포터 중에 펑션 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펑션 뷰 제일 우측에 이미지 칼럼이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 특정 항목이 어떤 어플리케이션 혹은 어떤 파일에 소속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콘텍스트 스위치라든지 에너지에 대한 값 혹은 카운터 오버플로우, 기타 등 이벤트에 대해서 밀리세컨드 이하에서 발생된 이벤트를 보기 위해서 약
1 마이크로 세컨드까지 줌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DS5 디버거 5.9에 추가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SMP 커널 어웨어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베어메탈 코드나 빅비틀이라는 시스템이나 베어메탈 코드나 리눅스 디버거를 지원합니다. 빅비틀은 A15화와 A7화가 싱글칩으로 들어가 있는 최근에 리리즈된 암코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코어 사이트 AHB-AP나 APB-AP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메모리 액세스를 직접 메모리를 액세스하실 수가 있고요. 인베디드 트레이스 라우터에 대한 지원, 그리고 보이스 스트림에 대한 지원, 메모리 뷰에서 새로운 메모리 커맨드를 추가한 부분, 이런 내용들이 업데이트되고 기능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버전 5.9에 새로 추가된 하드웨어 타겟을 보면 코아탈 A15, R5, 프리스케일의 IMX6라든지 스노볼, 엔비디아의 테그라 3,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자이언스의 GPU 같은 디바이스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SMP 커널 어웨어니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체 클래스에 참여하는 SMP 프로세스의 브로포인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PT&T 트레이서 기능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로드블 모듈을 이용한 펜딩 브레이크포인트를 지원을 하게 되며 커널에 대한 스레드를 이렇게 화면에서처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커널은 해당되는 CPU에 알로케이션이 되어서 해당되는 CPU 위에 있는 커널 내용을 각종 뷰, 예를 들면 레지스트 뷰라든지 베리블 뷰에서 내용을 표시해 주게 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잠깐 언급한 코텍스 A15하고 A7으로 이루어진 SMP 커넥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포인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브레이크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인스트럭션 안에 삽입되는 유저 어플리케이션 안에 삽입되는 하나의 브레이크포인트 인스트럭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하드웨어 브레이크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코프렉서스 15에 설정이 되는 그런 브레이크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버거 같은 경우 APB 디버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프로세스로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디버거를 통해 프로세스는 메모리 액세스를 할 수가 있고요. 프로세스가 읽은 데이터를 디버거가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버거 액세스 포트를 이용한 AHB, APB 시스템 버스를 사용하게 되면 메모리를 직접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동안 메모리나 글로벌 변수의 값에 액세스할 수가 있고요. 프로세스의 와치 포인트나 코어 사이트 IP를 직접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APB를 이용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든 코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는 것은 항상 피지컬 메모리 영역을 액세스한다는 부분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인베디드 트레이스 라우터 같은 경우에 트레이스 데이터를 AXB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시스템 메모리로 라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시스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버프로서 트레이스 버프로서 사용이 되며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
예를 들면 USB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트레이스 데이터가 외부로 엑스포트 될 수가 있습니다. DS5는 이런 시스템 메모리에 있는 트레이스 데이터에 액세스를 하게 되고 ETR 포맷을 디코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포트된 트레이스 데이터는 DTSR, 디버거 트레이스 서비스 레이어 쪽으로 임포트 되도록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DS5의 디버거 트레이스 서비스 레이어는 이제 이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스드 트레이스 버퍼 ATV 트레이스 채널을 통해서 임포트 되거나 엑스포트 된 데이터를 싱글 파일 혹은 커스텀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API는 DS5 버전 5.10 버전의 문서화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RTL로 이루어진 타겟이라든지 나사 시뮬레이트된 타겟과 연결해서 디버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유틸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S5 5.9에 있는 스트림라인에서 추가가 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각 프로세스에 대한 필터 기능이라든지 말리 GPU에 대한 지원 기능, 그리고 다이나믹 볼테이지 프리퀀시 스케일링이라는 DVFS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측정할 수 있는 에너지 프로버 기능이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퀄컴의 스콜피온이라든지 크라이트 같은 콰이 이벤트 카운터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리눅스 버전 3.0 커널을 지원을 합니다. 이 버전에서 DS5 스트림라인은 기존의 ARM 스트림라인 피처에다가 즉 GPU를 프로파일링할 수 있는 기능을 애드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슬라이드에 표시된 그림은 스트림라인의 카운트 컴퓨테이션을 할 수 있는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을 캡처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말리 GPU에 대한 이벤트 카운트들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프로파일링 데이터의 프로파일링 차트에 그 내용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스트림라인에서 GPU 퍼포먼스를 분석한 그림입니다. 좌측에 GPU에 대한 액티비티를 추출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측에는 GPU 퍼포먼스 카운트라든지 아래쪽에는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된 부분을 보여주는 비주얼 애노테이션에 대한 내용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프로파일링이 완료가 되면 처음 보여주는 타임라인 뷰라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현재 타임라인 뷰에 인티그레이트되어 있는 말리 카운트라든지 프레임에 대한 카운트, 그리고 시스템 레벨에 대한 분석 자료를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DVFS에서 리드된 코어 클락은 이제 코어 클락 차트로 애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제 어플리케이션 내에 어떤 부분을 옵티마이즈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CPU 파워를 가장 많이, 어떤 부분이 CPU 파워를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는지 측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에너지 프로브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현재
외부 바깥 부스에도 전시가 되었습니다. 아주 저가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에너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에너지 프로파일링 데이터가 타임라인 뷰에 인티그레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에너지 프로브는 세 개의 채널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 채널까지 파워 프로빙이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타임라인 뷰에서 특정 시간대 시간 영역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때 소비된 파워를 스트림라인에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실제 파워 소비된 양과 스레드 혹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액티비티를 온라인을 시켜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참고로 그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CPU가 아닌 GPU라든지 LCD 등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 파워에 대한 차트랑 어플리케이션 CPU 로드에 대한 차트가 싱크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표시처럼 매뉴얼하게 이 파워 차트와 CPU 로드 차트를 온라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유튜브는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실제 DS5에서 지원되지는 디바이스에 대한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RM사에서 출시된 버스타일 익스프레스 보드라든지 자이렉스의 GQ 보드라든지 이와 같이 현재 DS5에서 제공되어지고 있는 컨피규레이션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트림라인이 리눅스랑 안드로이드에서만 쓰는 건가요? 네, 현재는 스트림라인은 리눅스와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동작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프로파일링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다른 리얼타임 OS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디바이스 서포트 쪽에서요. 그 디바이스 서포트에 보면은 그 A15 계열 쪽 그 칩셋들은 좀 추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쪽 부분은 언제쯤 지원 계획이 있는지. 그러니까 테그라 4라든가 아니면 오멘5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디바이스 리스트가 없는데요. 어느 시점에 추가가 될 예정인지 좀 궁금합니다. 현재 A15 디바이스는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기 테그라 4라든가 그 오멘5라든가 이런 칩셋들 엑시노스 그 파크 계열 쪽이 다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특정 플랫폼에 대한 그 디바이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A15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리면 네. ARM 코어에 A15 코어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그 말씀하신 테그라라든지 오맵 쪽에 있는 A15 프로세스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는 곧 추가될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시점이 좀 언제쯤 됩니까? 시점은 조만간 칩셋이 다 나올 예정이거든요. 시점은 사실 이게 그 앞에 발표하신 이상현 부장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현재 그 데이터베이스 리스트에는
빠져있지만 실제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데이터베이스에 유저가 직접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디바이스를 사용할 디바이스를 추가해서 무슨 뭐 사용하셔도 무방하게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디바이스를 추가를 그러니까 매뉴얼하게 추가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디버거 기능밖에 활용을 못한다는 게 예를 들면 트레이스라든지 뭐 이런 기능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천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 시구 같은 디바이스를 매뉴얼하게 추가하는 부분은 근데 그 나중에 한번 저희 웹 바깥에서 명함을 한번 주시면 제가 정확한 일정은 확인해서 연락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에너지 풀프 관련해서 채널 기구가 3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휴익에 드린 질문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에너지 풀프의 채널 기구를 늘릴 계획이나 그런 게 있나요? 풀프를 아무리 적용하는 거라면 아무리 지금 뭐 그 채널을 추가로 늘릴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뭐 처음에는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이제 에너지 프로그에서 새 채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새 채널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멀티코어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빅리플이 잠깐 나왔는데 빅리플 같은 경우 두바이트 뭐 두바이트 두바이트 뭐 이렇게 코어 기구가 늘어나거든요. 코어 기구가 그렇게 늘어나면은 다양한 모니터링 해야 될 파워를 맞을 걸로 보이는데 3개가 지금 약간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죄송한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소리를 공부를 못해가지고 혹시 그 나중에 이게 끝나면 제가 외부에 바깥에 지금 그 전시 부스에 있을 테니까 그때 와서 다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